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그리고 대전 중부권, 여수 남해권 도시의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해서 국가 발전을 촉진시키겠다 하는 취지로 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왔는데, 각각 세 지역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국가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그래서 지역으로 보았을 때 남해권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쪽은 발전이 돼 있는데 반하여 호남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약무 호남 시무 국가다 이렇게 해서 그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한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호남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그 속에는 목포권과 광주권, 여수 남해권, 전라북도까지 합치면 군산, 전주, 장항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이제 그런 네 개의 지역을 어떻게 엮어야 되나, 그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문화예술 그 네트워크 지대망을 만들었잖아요. 81년에 대전 그 연구단지하고 광주도 연구단지하고 대구도 하면 소위 그 리서치 트라이앵글로 돼서 발전을 또 촉진하겠다는 것을 겹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호남 지역을 보게 됐죠. 제일 처음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광주가 그 상태로는 앞으로 더 발전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의 리서치 트라이앵글로 될 때에 거기도 대덕연구단지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현재 광주의 행정구역으로는 그런 걸 담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깊은 생각을 했고, 중요한 것이 테크노 밸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영산강 밸리, 섬진강 밸리, 금강 밸리, 낙동강 밸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영산강 밸리를 보면은 광주가 조금 더 팽창돼야 될 것 같고, 목포를 보니까 유달산 밑하고 이제 고화도 그 사이에 굉장히 좀 작았어요. 근데 부울경이라든지 광양, 여수, 순천 이렇게 해서 크게 발전시킨 3대 거점으로 본다면 목포를 큰 목포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포도 이렇게 찍고 광주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목포 지역을 굉장히 발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포도 정말 중요한 항구였었는데 목포는 항구냐 하는 그런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고, 목포의 서러움이라는 노래를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환희에 기쁜 발전하는 그런 기상을 보여주는 쪽으로 목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크게 봐서 칭다오하고 옌타이, 위하이, 산동반도 쪽하고 상해 저국에 정삼각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중국과 무역하는데도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서 제압하는 앞에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는 평화롭게 하자. 그리고 경자를 좀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평해경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목포 개발 계획 기본 구상을 마쳤죠. 거기에 훌륭한 시장님이 계셨어요. 송재구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분하고 의논을 했어요. 여기를 크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여수시장 하시면서도 또 삼녀 통합하는데 기여를 하셨는데, 부드러우신 분이면서도 일을 처리할 때는 강력하게 처리해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중에 이런 분이 참 계셔서 됐는데, 그래서 목포를 발전시키는 거가 구상하다가 여기다가 도청을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느닷없이 도청을 옮기는 그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전라남도의 중심은 어디냐라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 이렇게 쭉 불었더니 대개 광주에서 나주 아니면 또 화순 이런 쪽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바다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을 자꾸만 일컬어 주었지만 잘 안 돼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목포로 도청이 움직일 는 이유, 중심성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이제 동료 교수에게 도지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심이 어디냐, 움직인다면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자꾸 금수강산하다 보니까 바다를 잊어버려요. 바다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 국토라는 게 땅만 생각하니까 국역이라고 오늘 전부터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역. 해역을 포함해서 국역. 국역은 그러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역은 35만의 해역 플러스 10만 평방킬로미터 육지, 국토. 3배 반이 되잖아요. 45만 평방킬로미터의 국역을 가지고 있다. 남북을 다 합치는 전체는 70만 평방킬로미터의 국역을 가진 나라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을 갖다 보니까 호남 계획을 할 때, 지역 계획을 할 때 해역을 머리다 두고 해라.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보이시겠어요? 전라남도. 그래서 요 땅만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흑산도, 소북산도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중심 아니에요. 이렇게 해양을 생각을 꼭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육지고 4분의 3이 바다 아니에요. 다도해잖아요. 이 다도해. 그러니까 여가 중심이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광주 분들이 또 오해를 해서 이 사람이 전라남도 사람도 아니고 광주 사람도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광주의 힘을 빼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곡해를 할 만하죠. 그래서 화형식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정도로 어려웠어요. 결국은 뭐 아까 얘기한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그 최상철 교수가 화형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만 여하튼 그 중심 지역이다. 바다를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도청으로 가는 건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광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를 해줘야 되니까 광주 당시 시장인 최인기 시장에게 얘기를 해서 장기 종합발전 그 계획을 세워서 과학기술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송정리를 합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걸 또 움직여서 대전처럼 메트로센트럼 도심 신도심으로 만들면 안 좋겠나. 그리고 송정리 쪽에 질펀한 평야지대가 많아서 앞으로 테크노밸리 속에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지 않겠는가 해서 광주는 그런 쪽으로 확대하고 도청 자리는 그야말로 컬처 문화의 전당 지역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평화문화, 민주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든다는 것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를 또 문화, 예술, 과학, 기술 그리고 뭐 산업단지 이런 걸 포함해서 커지는 그런 도시로 빛의 고을로 이렇게 만든 구상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온 겁니다. 그게 국가 발전 축에서 급소를 찍은 다음에 올림픽도 서울올림픽도 성공시키고 대전 엑스포도 성공시키는 이런 와중에 광주를 비롯해서 호남권 발전의 구도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광주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거였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다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포에 대해서 또 광주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좀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합니다.